이런 면접은 처음이라서 웹사이트 같은 걸 보면서 사전 질문들을 좀 관련 직무에 맞는 사전 질문들을 좀 준비해서 대답을 좀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비지원자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 연계 질문 응답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 비지원자. 그 본인의 경력, 직업, 네. 경력 이런 목표가 뭐예요? 저는 영업관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싶은, 그러니까 더 많은 망에 유통을 시키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작은 업무지만 좀 더 커리어가 쌓이면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목표를 세웠죠? 이건 얼마 전에 생긴 동기인데,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하면서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 외국인도 만나보고 정말 금전적인 여유가 되는 투자자도 만나보고 바이어들을 만나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흥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장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사실 표준화된 말만 해야 되고 제 역량을, 그러니까 제가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제 업무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이제 역량이 펼칠 수 있게 이제 재량이 발휘되니까 제가 그런 쪽에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하고 네. 또 상대방한테 설득하는 거가 내 장점이구나 네, 하는 거를 새삼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왜 몰랐었을까요? 사실 제가 그런 시도를 그런 걸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말씀했다시피, 옆에 있던 지원자가 말씀했다시피, 팀플을 좀 꺼려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친밀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의견을 피력하면 그걸 잘 수용해 준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걸 잘 해내는 그 과정에서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저랑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직접 체험을 시켜주면 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좋다고 말만 하면은 정말 진짜 말로만 느껴져서 실제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라고, 그래서 체험하는 것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효용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스킬이라고 하죠. 스킬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소서에 썼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좀 제가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통영이라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라고 썼는데, 그게 어디서 주관하는 프로젝트였나요? 제가 KT에서 모바일 퓨처리스트라는 그런 대학생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KT의 기지국에 빅데이터를 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그 20대 연령별로 유동인구가 나오고 거기서 카드 매출이나 뭐 여기서 이동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네. KT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였다. 네, KT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거기 팀은 몇 명이었어요? 팀은 3명이었습니다. 팀은 3명이었고 전체 지원한 팀은 한 20팀 정도가 됐습니다. 각 대학에서. 그 20팀 중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 팀인데, 네. 거기서 우리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저는 흐름을 좀 잘 맞추려고 조장으로서 팀원들이 갖고 온 자료나 그런 아이디어들을 흐름에 맞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논리가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자료를 최대한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전달이 되고 흐름을 이렇게 잘 구성했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그 3인 팀 내에서 본인의 뭐 비중, 역할, 이걸 굳이 그 숫자로 표현하면 3분의 1 이상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본인은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메시지 전달하는 측면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썼다는 얘기고 네. 다른 팀원들도 나름대로 기여를 한 거잖아요. 네. 예. 다른 팀원들의 기여 다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거기서 균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그 팀이 지금 잘 유지돼서 또 다른 공모전도 준비해서 수상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두 명은 모르는 친구였었죠. 네, 타타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팀이 구성이 된 친구. 알겠습니다. 자, 비지원자 질의응답을 들어봤습니다. 그 박사님 그 질의를 하시고 대답을 끌어내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비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비지원자가 이제 영업관리자라는 어떤 직무를 왜 희망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어떤 자기 결심의 배경 이거를 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에 본인의 그런 어떤 영업관리자로서의 희망을 인턴을 하면서 자기 강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업관리자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외국인이나 투자자나 바이어를 상대를 하게 됐고 또 그들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데 만족을 했고 또 아르바이트 시절의 어떤 그 시절과는 다른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래서 영업관리자가 자기가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예. 네. 우선 박 센터장님 말씀 듣고. 네, 저는 뭐 그 질문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큰 뭐 어려움 없이 잘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소서 2번 문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성취 경험과 실패 경험을 좀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지원자는 실패 경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자소서에서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질문 요구 사항을 좀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게 나중에 이제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소서 평가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써달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는 큰 무리 없는 자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지원자는 뭐 그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죠. 예, 비지원자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영업 관리자로 스타트업에서 이제 경험했던 내용을 하나 썼고, 그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통영시 관련된 어떤 그 이벤트 프로그램이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그 어떤 내용을 또 자기소개에 썼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아까 그 A 지원자에서 리절트가 좀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리절트 얘기도 많이 지금 꺼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개 이제 사례를 면접 질문할 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자기의 경험 사례를 작성할 때 우리가 그 면접관들이 보는 각도 내지는 그런 거 사례를 얘기하거나 작성할 때 쓰는 하나의 틀로 그 스타라는 프레임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비지원자의 경우에 첫 번째 그 영업 관리자가 그 되고 싶은 희망을 갖게 된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가장 중요한 본인의 액션 부분, 행동 부분에 대한 서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업 관리자를 희망하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영업 관리 내지는 영업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했던 얘기를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니까 그건 소재는 뭐 굉장히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매우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했고 노력을 했고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까지도 했었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본인이 새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이런 것에 재능이 있어서 영업 관리자를 희망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본인의 노력 행동을 가지고는 그 인생의 처음 취업을 하는 희망 직무가 영업 관리자를 희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논리의 비약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득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그 행동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보통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 지원자는 그 결과 부분이 좀 약했고 네. B 지원자는 자기가 뭘 했는지에 액션 부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약했다 이런.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소재로 작성했던 어떤 통영시 주간 네. 그 이벤트에 참여했던 과정에서의 본인의 행동도 제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서는 1등을 했었다. 그 프로젝트에서 그 20개 조가 참여를 했는데 20개 조 중에서 3인 1조로 활동했던 20개 조 중에서 자기 조가 1등을 했다라는 그런 대단한 성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1등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그다음에 본인은 3명 중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은 그냥 그 전체 3명 간의 어떤 그 프로젝트 보고서 만드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런 논리를 이렇게 조율하는 정도의 신경을 썼고 본인이 어떤 도드라진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3인 중에 그냥 그 3분의 1 정도의 무난한 그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노력을 했고 또 이 1등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분명히 그 1등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런 그 1등상을 받게 된 그 핵심 포인트에 본인이 기여를 한 점, 뭐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A, B 지원자에 대한 대답하고 분석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C, D 지원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용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스킬이라고 하죠. 스킬이 좀